공증은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법무과에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이라는 거 말고 있죠. 어떤 이제 법적인 거와 관련되는 여러 제도가 있는데 등기제도, 그다음에 호적이라고 해서 옛날 가족관계 등록부, 그다음에 공증, 공탁 이런 게 이제 어떤 법 관련해서 주변에서 있는 제도인데 그 중에 공증만은 법무부가 해. 호적 관련, 즉 가족관계 등록부랑 공탁, 등기는 대법원이에요. 드물게 법적인 제도와 관련돼서 법무부가 하는 거야. 법무부 법무과가 담당하고 있어, 공증 제도를. 변호사 제도는 당연히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럼 공증을 우리가 보자. 공증이란 대충 느낌은 알겠지. 어떤 공적으로 증명해준다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대한 내용이 개인끼리 작성하고 개인끼리 그친다면 나중에 그게 시비가 일어나. 그치? 그나마 말로 하던 것을 종이문서에 적어서 하는 건 어느 정도 객관적인 뭔가 거기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걸 막 과연 그랬느냐? 그게 네가 바꾸지 않았느냐? 네가 그것을 갖다 의존하지 않았느냐? 나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싸움이 나면 결국 그 문서에 어떤 진정한 자기 의사로 작성된 것이 논란이 되니까 미리 누구 앞에 가서 도장 찍으면서 이거 내 의사 맞다라고 확인받냐고 공증인 앞에 가서 하는 거야. 그런 것을 이제 공증제도라고 하는 거지. 더 나가서 뭐가 있다고 그랬지? 우리가 거기에 자기가 나중에 돈을 빌렸는데 안 갚게 되면 변제기가 지났을 때 이것만 갖고도 판결과 같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 될 수 있도록 집행수락의 문구라고 그래. 집행수락의 문구. 그런 것이 기재돼서 공증인이 딱 작성해주면 그게 뭔가 나중에 변제기 지나면서 돈을 못 갚았을 때 집행권원이 된다고 해서 그 공증받은 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증은 어떤 이미지일지 모르지만 좀 아까 내가 앞에 말한 것을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 공증인이 인증을 해서 그 문서의 그 내용이 본인의 의사인 거다라고 제3자인 공증인이 사인해서 만들어 놓는 게 사서증서 인증했다고 해요. 인증이라는 느낌 알겠지? 이 사서증서 인증은 여러분이 뭐 요새 전자인증, 뭐 전자서명 이런 거이지 그런 거랑 관련은 있어. 기술이 발달해서 전자적으로 서명하고 전자적으로 인증하는 거. 전자적으로 인증하는 건 뭐야? 자기가 공인인증서에서 자기라는 걸 인정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은 그 내용에 대한 본인이 라는 걸 확인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는 본인 확인하는 그런 기술적인 전자적인 장치인 거고 지금 사서증서 인증은 그거 틀려. 이 사서증서 인증을 이제 전자적인 문서, 전자적인 문서, 전자적인 문서 등에까지 인증을 하기 위해서 나온 시스템이 전자공증이라고 해요. 전자공증.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이라는 말 쓰는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전자인증 이런 말을 쓸 수는 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공증이라는 것은 전자공증이라는 것은 사서증서를 인증하는데 그 사서증서를 전자문서 등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시스템을 전자공증이라고. 하여튼 공인인증서나 전자인증과는 틀린 거야. 그거는 그냥 본인임을 확인하는 거지. 그 어떤 작성된 문서를 본인의 내용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작성한 것 이것까지 얘기해 주는 건 그런 제도는 아니야. 물론 어떤 문서가 있고 뭐 거기에 전자인증했으니까 본인이 작성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제도는 아닌 거야. 여러분이 그냥 공인인증서 등 사용하는 건 예금이라든지 어떤 어디에 접근했을 때 본인이 진정한 본인임을 맞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 정도의 제도인 거고, 하여튼 이런 것이 공증이다 라는 것이지. 이번 공증사무소 한번 보자. 전국 공증사무소 현황 보자. 10월 17일자. 현재 저번 때도 조금 얘기했는데 지금 공증제도 공증이 두 부류가 있고,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 공증 빨간 글씨로 있는 것은 인가공증이야. 법무법인이 공증까지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은 원래 법률 업무를 하는 건데 공증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정원이 190 사무소인데 268이야. 줄이려고 그래. 이거 좀 이제 인가를 받는 것을 재인가를 안 해줘. 추가 인가를 안 해주면서 없애려고. 그 다음에 임명공증인은 전업 공증만 하는 거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공증만 하는 건데, 이 임명공증인은 86명인데 78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전업으로 공증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명을 받아서 공증인으로 하는데 거의 꽉 찼네. 그래서 지금 총 276명. 이 사람으로 지금 명수 따지는 식으로 한다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가공증인은 그 사무소 법무법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는 꽉 찼네 거의. 이제 어디가 좀 벼 있는 데는 청주가 한 명 벼 있네. 지방은. 그지? 서울은 더 하려고 해도 꽉 차 있네 정원이. 그지? 그래서 지금 전업으로 하는 임명공증인은 뭔가 지금 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어서 서울에는 꽉 차 있는데, 한편 인가공증인은 이제 종래부터 우리가 옛날에는 전업으로 공증인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한 70년대, 80년대, 1900년 그때는 그래서 법무법인한테 너희 공증도 같이 해라. 그것을 겸업으로 해라 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주로 보는 게 그 겸업, 지금 기준으로는 인가 받아서 하는 인가공증인인데, 그거는 점차 줄이려고 이제 다시 옛날에는 그런 전업으로 하려는 공증인이 드물었기 때문에 겸업으로 법무법인한테 공증해라라고 했던 것을 이제 줄이려고 해. 그래서 있었던 걸 다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재인가를 안 하면서 줄이고 있어. 그래서 아까 보면은 정원보다 지금 현재 많아. 과거 거를 줄여가는 추세야. 그래서 이제 봐봐. 정원이 190인데 268. 과거부터 있었던 것을 줄여나가고 있는 중.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인가공증은 주로 법무법인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대행청이라는 건 뭐냐면, 지방에 아예 없는 이런 데는 지방검찰청 지청 단계에서 검찰청이 대행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 어디네? 춘천 어딘가 이제 지방 가면 공증인이 없는 이런 데는 이런 대행청이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점들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 공증들 됐어? 응? 들어가. 공증제도 이해할 수 있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촉탁을 해서 공증을 받았는데 그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떤 그 공증에 있어서 가액에 비례하는데 300만원 수수료 이상은 안 받아. 맥시멈 300만원. 맥시멈. 그러니까 거기 찾아봐. 규정집에 있는지 모르겠다. 공증인 그 법무정부의 그런 소감법령 봐봐. 법무정부. 공증인 뭐지? 공증인 수수료에 관한 규칙 이런 거 있나 봐. 공증인 수수료에 관한 규칙. 법률행위 목적. 그러니까 이게 소송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지. 그렇게밖에 안 돼? 여기 있잖아. 이해됐지? 300만원 촉까지 같은데. 공증인법을 아예 봐봐.
3단계로 보면 좀 우리가 일종의 뭐 공증의 목적 같은 게 있고, 공증인은 임명공증인과 인과공증인이다. 그지? 그치? 그 다음에 공증인 자격이 10년? 공증인 자격이 많은 게 있나?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을 한다. 이런 거지. 10년 이상.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 초짜, 신진 이런 변호사는 안 되지. 10년 이상. 그것도 이제 바뀔 거야. 금치산, 안정치산 이제 그런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바꿔야 돼. 성년, 피성년 훈련인 뭐 이런 성년 훈련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공증의 임기는 5년으로 하는데 재임명한다. 그지? 정년은 75세로 한다. 75세로 하니까 이제 우리가 공정원 공상하면 이제 거의 은퇴급의 변호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과거에는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만 또 이게 전체적으로 건강이나 신체적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뭐 80세 돼도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이나 이 신체 능력 떨어지니까 75년, 75세로 이게 한 10년 전에 개정을 했는데, 하여튼 공증인 했던 그때 당시에는 공증인은 그렇게 은퇴한 급에 막 이런 분들이 했었을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 규정이 그분들한테는 되게 불만이었어. 막 잘할 수 있는데 왜 75세로. 근데 이 규정 만들 때 75세 정도면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 막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공정제도를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정제도를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전자공정이라고 법무부 사이트에 가봐봐. 거기 가면 전자공정 사이트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공증인이 접근하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자공정 시스템을 법무부에서 구축하고 있고, 공증인과 그 공증을 받으려는 촉하는 사람이 전자문서라든지 아니면 종이문서를 이제 스캔적으로 처리해서 시스템 할 수 있는데, 그게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내는 정도지 공영사무소에는 가긴 가야 돼. 자기가 이제 근데 잘은 모르지만 회원가입하고 촉탁을 이제 전자문서를 보내고, 그럼 공증인이 이제 확인하고, 근데 그게 온라인상으로 다 이루어지면 되는데, 쭉 볼까? 절차 진행에 대한 거 어디 있을까요? 전자공정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 보자. 촉탁을 하고, 근데 사무소를 가야 돼. 이제 회원 가입하고 자기가 촉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전자문서를 만약에 이게 전자공정 시스템이 없으면 전자문서를 우리가 저장 이동장치를 갖고 와서 화면에 띄우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그 시스템 그런 정도에서는 온라인으로 보내놔. 그 전자문서를. 그렇게 해서 공증인이 확인하고 언제 오라 그래. 그러면 공증인 사무소를 가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행적인 전자공정 시스템은 이동장치에 담아서 그 전자문서를 가져가는 것의 수고는 덜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내. 그렇지만 가서 만나야 돼, 공증인은. 그것을 불편하니까 이제 앞으로 도입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화상적으로 완벽하게 공증사무소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보내는 문서 플러스 공증인과 대면하는 것을 화상에서 대면해서 사인 받자. 이게 화상공정제도. 지금 외국에 우리가 모델로 하는 나라는 그런 제도까지는 안 가고 있어. 왜냐하면 공증은 대면이 필수적인 거니까. 대면해야 된다고. 미국의 버지니아주라는 데가, 미국 공증은 우리하고 이 법률 시스템이나 공증 시스템이 좀 틀린데, 미국은 공증제도 같은 게 공증인이 우리처럼 엄격한 사람이 공증인 되는 게 아니라 법률 전문가가 공증이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 우리 같은 경우는 법률 전문가가 공증이 되는데, 미국은 약국이나 막 이런 데서도
그냥 사인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조금 틀린 제도인데, 하여튼 버지니아주 등에서 주마다 이제 미국은 그런 파상적으로 하는 뭐 이런 것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우리와 같은 공정 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 일본에서는 아직 파상적으로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면을 해야 되는 게, 직접적인 대면을 해야 되는 게 본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화상으로 대면 시스템을, 그래서 물리적, 현실적 대면이 아니라 이 기술적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화상적인 장치에 의한 그 대면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전제하에 화상 공정제도를 돌보려고 해요. 현행 전자공정제도는 전자문서를 촉탁인이 공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보내서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거고, 이제 서로 만나야 된다면 공유사무소를 가야 돼. 그런 게 현행 전자공정 시스템이야.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한 번 만나는 것조차도 화상에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더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그 다음에 안전성, 그게 본인이 진짜 그런 의사에서 하는지, 아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거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 정도 이용하는데, 어떤 이거는 본인의 의사까지를 확인하는 이런 대화적인 대면 플러스 대면의 의미가 대화적인 거, 이 본인의 의사 확인 이런 것까지가 이제 필요한 건데, 그것을 화상으로 함에 있어서 혹시 불안하지 않느냐, 안전성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지. 현실에서도 주민등록증 의조에서 본인이 처하는 경우가 진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데, 화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술 장치에 의해서 그런 가능성을 뭐 완벽하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화상으로 이 대면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 꼭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대면을 하는 것만이 대면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화상 공정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현재는 이렇게 전자공정 시스템에 의해서 촉탁을 접수하고 사무소를 나중에 방문해서 공정을 받는, 그러니까 현실의 공정 플러스 전자공정은 전자문서를 온라인으로 촉탁했을 때 보낼 수 있는 정도 있고, 가긴 가야 된다는 게 한계예요. 현재 전자공정은 뭐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 말고 그냥 완벽한 종이문서는 진짜 현실적으로 공정사무소를 가는 건데, 그나마 이 전자문서를 뭔가 이동 저장 장치에 담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보내버리고 공정사무소에서 띄워놓고 한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진일고 했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거지, 현행 전자공정. 근데 그 가야 돼서 사인하고 사인 받고 뭐 공정하는 이 장면에서의 대면을 화상으로 하자라는 게 화상공정제도 도입 개정 문제 안이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 이런 공정된 게 집행증서가, 즉 공정에는 사서증서 인증이라는 게 있고, 사서증서 인증은 자기가 이런 문서를 의사에서 작성했다는 건데, 말고 공정증서라고 해서 이건 공정인이 이제 집행을 수락하는, 강제 집행을 수락하는 문구를 넣은 문서를 작성하면 이게 집행증서가 된다는 거지. 집행증서에서 집행권원이 된다는 거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을 받는다는 거는 사서증서를 인증받는 경우는 또 있고, 아예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전자공정은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요 경우까지는 대상이 아니고 사서증서를 인증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있는 거야. 이 지금 전자공정은. 집행증서는 진짜 가가지고 공증인이 작성해 주니까 온라인으로 촉탁하고 하는 단계에서 아직
전자공증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사설증서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가 내 의사에 작성됐다는 것을 공증인이 앞에서 그렇게 확인하는 이런 작업인데, 집행증서는 공정증서, 즉 집행증서는 공증인이 만드는 거야. 너 이 돈 못 갚으면 강제집행 당해도 좋으냐? 라는 문구가 있는 것에 이제 채무자한테 그런 것을 확인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주면 그게 이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한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공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사서증서 인증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서증서 인증이라는 개념과 공증에서 집행증서가 작성될 수 있는 공정증서 작성, 이 부분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전제로 이해를 해야 돼. 자기가 뭐 얼마 돈 빌렸다라고 하면서 이걸 내가 변제기에 이응을 못하면 나한테 집행 들어와도 좋겠다, 이런 걸 공증인 앞에 가서 사인을 해버리면 그것을 이제 공증을 받은 문서, 공정증서라고 하고, 법에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집행증서라고 그래서 그 공정증서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증서가 돼. 그래서 법관이 관여하지 않는, 우리가 ADR이라고 해서 재판의 분쟁 해결 절차도 실은 대부분 조정이 법관 주재하에, 법원 주재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법원이 관여하는 건데, 드물게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그래도 뭐 공증인이니까 공짜는 있는 어떤 전문가지, 준 공무원적인 입장이지. 공증인 자체의 이 비즈니스는 의뢰인, 그 촉탁을 한 사람한테, 공증을 부탁한 사람, 촉탁한 사람한테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국가에서 이 월급을 받는 건 아니니까 완벽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공짜가 있다는 등에서 신분은 거의 준 공증인, 공무원 이런 느낌이지. 이 사람에 의해서 사인된 그 문서가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한이 된다, 이런 특이한 거지. 그래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공증사무소, 법률사무소가 주로 공증을 같이 해. 근데 실은 공증만 전업으로 하는 공증인도 있어. 그래서 공증인 정원에 관한 어떤 뭐 그런 규정을 보면 전국에 한 80명 정도 그런 전문, 물론 그 경우도 그 바탕에 깔린 자격은 변호사여야 돼. 그리고 그때 10년인가 15년이었나 10년인가 상당히 높은, 아주 자격의 기준이 높아. 단순히 변호사, 초짜 신입 변호사는 할 수도 없어.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무법인에서 공증 업무를 하도록 전업으로 하는 공증인이 과거에는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없었지. 변호사 자체가 더 선호하는 거니까. 근데 요새는 공증인 자체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막 변호사 막 이렇게, 변호사인 일종의 비즈니스니까 사건을 막 쫓아다녀야 되고, 그거 싫어서 나는 그냥 내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서류나 이렇게 봐주고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요새는 그 전업으로 공증인 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어. 근데 이제 그 종래의 연역적으로는 과도기적으로 그런 전업 공증인이 선호도가 없으니까 공증 수요에 맞춰주기 위해서 법무법인에 공증을 같이 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 법무법인이 공증인으로서 이제 인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곳곳에서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 공증까지 하는 경우, 그것을 공증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간판 같은 걸 보고 그게 공증이구나라는 걸 보는데, 그것은 인가공증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게 한 200곳이 있어, 그런 법무법인이.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공증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증사무소가 없는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없는 데는 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에서 이런 것을 대신 해주기도 해. 하여튼 이런 공증의 수요에 따라서 이 공증도 이제 많이 변화를 겪는데, 제일 이 공증의 본질에서는 직접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작성하는 문서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의사에 따라서 작성했는지 이걸 확인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집행증서를 좀 아까 얘기했는데, 집행증서 말고 일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공증이 이용되는 것은 어떤 문서를 인증받는다. 인증. 공정증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문서를 작성하는 거고, 인증이라는 것은, 공증 속에서 인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슨 서면을 작성했는데 그것을 갖고 나중에 이제 상대방하고 무슨 법률 관계를 펼치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이 문서가 네가 작성한 문서 나 본 적도 없다든지 위조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까봐 공증인 앞에 가가지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을 인증받는다고 그래. 더 나아가서 이제 강제 집행 당해도 좋다라는 문서가 꾸려지는 것을 이제 공정증서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정증서는 강제 집행을 받기를 원하는 어떤 금전적인 이행의 내용이 있는 것을 공증까지 받아서 공정증서 만드는 거고, 그런 이행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계약서 같은 거는, 단순 계약서 같은 거는 나중에 그 계약 내용을 갖다 상대방이 부정한다든지 뭐 그런 일 없다든지, 옛날에는 또 아주 옛날에는 그냥 말로 했던 얘기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서면으로 한다든지, 뭐 요새는 대부분 서면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말로 했던 것 등을, 그런 것이 그 내용이 맞다라는 것,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사인하고, 자기만 원래 공정사무소 안 갔으면 자기만 갖고 있으면, 또는 상대방과 자기끼리만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좀 곤혹스럽게 되잖아.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공증인한테 받아두면 그 진위 여부가 일단 공증을 받았으니까, 인증을 해놨으니까 통과할 수가 있지. 상대방이 부정하는 것을 제낄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인증을 해. 그러니까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이 이 두 축이 돼서 공증 업무야. 이것을 공증인이라는 사람이 해주는데, 이것을 확인하고 공증하니까 대면에서, 직접 대면에서 그런 본인 맞는지, 그다음에 본인이 진짜 이런 생각이 있는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인을 해줘야지 나중에 그게 증거로서 쓰인다든지 다툼이 있을 때 공증한 의미가 살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처음부터 가짜로 했으면 그건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 대면을 해서 공정사무소에서 이렇게 잘 찬찬히 작성을 해야 돼. 한편 공증이 또 쓰이는 건 어디서 쓰이냐면, 여러분이 친족법을 배우면 유언의 방식이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일 뭐한 것은 자필증서로, 그 유언할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까지 주소 그 잘못 쓰면 무효가 되고 뭐 그래. 그런데 그것을 공증인 앞에서 유언 공증한다고 그래. 특히 이런 경우 병상에서 거의 지금 의식은 있긴 있는데 뭔가 손으로 쓰거나 이런 것보다 공증인이 출장 가서 하기도 해. 유언으로 하는 것을 공증을 받아두면 그게 이제 유언의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언 공증, 공정증서 작성에 의한 유언, 그런 방법도 있어. 그 유언으로 공증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 일반적인 유언은 나중에 그 유언에 대해서 검인을 받아야 돼, 법원에. 근데 유언 공증은 법원의 그 역할을 미리 정확도를 이 사람이 해놨기 때문에 공증인이 그런 게 생략돼.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 하여튼 근데 이게 기본 출발은 대면에서 그 사람이 그런 지금 정확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를 뭔가 공적으로 확인해서 남겨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럼 대면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대면 본질인데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야? 화상으로.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구축하는 거는 뭐야? 항상 우리 수업도 그렇잖아. 옛날에는 계속 이렇게 마주보고 모여서 이 이상은 없었잖아. 그렇잖아. 아주 기술적으로 옛날 시절로 가봐. 뭔가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려면 이렇게 만나서 뭘 해주는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뭐가 하나 등장한 거야, 그때는. 종이가 발견돼서 그 다음에 글씨가 발견되니까 거기다 담아서 말로 하는 한도에서는 만날 수밖에 없었지.
아주 언젠가를 생각해봐. 근데 종이가 발견됐잖아. 글씨가 발견됐잖아. 글씨를 개발했잖아. 그러면 정보를 글로 써서 책으로 전달할 수도 있지. 물론 이제 직접 말하는 게 서로 간에 이 디스커션이 된다는 점에서 뭐 그 차원은 틀리지만 하여튼 종이와 글씨가 발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쭉쭉쭉쭉 발전했는데 그럼 뭐야?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니까 수업이나 정보나 지식이 내가 어떻게 얘기하니? 지금 동영상 찍어서 하는 여러분 지금 플립 클래스라고 해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하는 거. 그러면 대면에서의 효율, 대면만이 이제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꼭 대면에서 집체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 발상을 바꾸면 되는 거야. 물론 대면했을 때는 이게 뭔가 서로 조금 이해가 덜 된 거라든지 잘못 이해된 거라든지 이게 되는 건데 이 동영상은 그게 없지. 그렇지만 그 동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순간 채팅 기능 넣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그 현실과 사이버라는 그 한계에서. 그래서 그것을 서로의 장점을 결합시킨 게 여러분 수업의 플립 클래스라고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 제공된 지식 전달, 정보 전달을 익히고 종래 수업은 이 수업에서 그걸 익히고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고 졸고 딴 생각하고 뭐 딴 타이핑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리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주고 동영상으로 이 수업에 와서는 대면에서는 뭐냐 디스커션 같은 거라든지 자기가 몰랐던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연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게 조인트 된 게 그 조인트 된 수업이 지금 플립 클래스란 말이야. 이 플립 클래스. 그래가지고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야. 즉 IT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한 거야. 그래서 검색해 보면 중고등학교는 그런 플립 클래스.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이게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이 교육자, 교수, 교사라는 거는 티칭을 하는 게 아니라 딜리버리라는 개념이야. 딜리버리.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떠도는 것을 여러분한테 딜리버리 하는 거야.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든 것만 전달하는 개념에서 떠나서 너무나 이 정보나 지식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거를 적절하게 여기서 제시해 줘서 딜리버리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수나 교사가 이제는 자기가 티칭하는 게 아니라 딜리버리 하는 거. 딜리버리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있다. 요거는 이렇게 있다. 어디 가서. 그걸 잘 포트폴리오 짜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응? 그래서 짜줘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에서는 이제 서로 디스커션하고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이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 응?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ICT가 발전하면서 교육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여러 가지 지금 4차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교육에서도 내가 그렇게 앞서가잖아. 그래서 교육에도 그런 혁명이 있는데 이 공정에도 이 바쁜 시대에 굳이 어딜 가냐. 특히 공증인이 없는 이런 지역은 어떡하냐. 물론 거기도 반발해. 공증인 없는 뭐 어디 농촌 이런 원격지에서 뭐 그렇게 공증할 일이 있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도 해. 이거 뭐 거의 뭐 예? 이게 쓰이겠느냐. 근데 외국서 우리 교포 내지 한국 사람들이 무슨 국내에 직접 안 오고도 뭔가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이런 경우 등이 있을 수는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수요가 뭐 그렇게 막 절실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세계적인 이런 IT 강국이라고 보는 우리 한국에서 먼저 이런 걸 치고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외국법이 있고 애국 제도가 있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건 없어 외국에. 전통적으로 이 대면이라는 본질을
깬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야. 근데 이걸 좀 깨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구성을 해주느냐. 화상으로 보는 것도 나는 기존의 시절이 바뀌었다 이거야. 기존에는 대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둘이 만나서 뭔가를 의사를 확인하고 하는 것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상상을 못 하는데, 그게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럼 그 만나서 대면한다는 것을 전통적인 입장에서만 고수할 거냐. 그래서 전통적인 조금은 여기 어디 뭐 있을까 조금 설명 없나? 입법예고라는 데 한번 읽어봐봐. 입법예고 법무부 사이트 속에서 법무정보에 있으나 법무부 기본으로 다시 가서 입법예고라는 게 어디 있나 봐. 여기 입법예고 여기 있네. 세 번째. 그 다음에 개정법률안. 이렇게 해서 입법하는 거야, 여러분. 법무부가 왜 입법하냐? 헌법에서 배우지. 입법을 누가 할 수 있냐? 의원이 입법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하는 건 결국 어디서 하는 거야? 법무부가 하는 거지. 쭉 봐봐. 화상장치 이용해서. 이거가 지금 주력인데, 이걸 지금, 그러니까 나는 종래의 대면을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것만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용어를 쓰는 거야. 그 대면의 새로운 게 아니라 대면의 개념을 기술적인 의미에서 화상장치를 이용해서 온라인적으로 만나도 만나는 거라고 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종래의 대면의 개념에서 현실적인 현장에서의 대면만을 대면이라고 보지 말고 온라인상으로 화상장치의 기술 발달에 따른 것에 의해서, 심지어 그럼 이걸 어떻게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냐, 또 이제 그런 반박이 나오지. 그러면 진짜 봐야지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나는 이제 물리적으로 현장의 대면만이 대면이 아니다. 화상장치를 이용한 대면도 대면으로 기술적인 대면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이걸 제도를 수용하자라는 이걸 만들어주고 있는데, 거기서 반박은 불안하다. 뭐 이제 우리가 무슨 그 온라인적으로 할 때 나오는 뭐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건데, 그거는 그럼 직접 대면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어떤 사람이 왔어. 김아무개가 왔어. 뭐 불특정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이거 작성한 문서니까 공증받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성한 거 맞다고 확인해 주세요. 그럼 김아무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문서에, 그럼 당신이 김아무개 맞냐고 공증인이 그 얼굴을 보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해서 뭘로 확인하냐? 김아무개라는 거. 신분증으로 확인해. 그러고 그럼 이게 이런 뜻으로 적은 거 본인 의사 맞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인해 주는 거잖아. 그럼 김아무개를 확인하는 건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거란 말이지. 여권이나. 그럼 거기서도 미스는 나온단 말이지. 신분증 의조해서 갖고 오기도 해. 거기서도 대면을 했대지만 대면을 해서 우리가 확인하려는 거는 결국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하지. 김아무개라는 걸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알았던 김아무개. 가 아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게 김아무개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것도 어쩌다 한 놈이 그런 놈 나오면 그게 엉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동영상 화상으로 할 때도 화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100% 이게 다 불안정하냐, 믿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직접 대면했을 때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그래도 공적인 증명서가 있어서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안전한 것 같지만 그것도 의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화상적인 거는 오히려 요새는 뭐 더 생체인식, 뭐 지문인식 뭐 그런 거가 기법이 되면 오히려 더 가짜일 수가 없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화상공증이 더 불안정하다라는 건 그냥 생각의 기우이지, 실제 해보면 그 다음에 어떤 경우나
그 빠져나가거나 뭔가 거기서 불법적인 요소가 비정상적인 것은 있을 수는 있는 건데 그건 화상으로 한다고 해서 더 그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라는 거지. 약간의 이 화상으로 했을 때의 그런 의염이나 불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서 어디서든 있을 수 있는 정도로 치부하면 어떻게 본다면 이게 더 안전하다는 거지. 더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여러 개 있다는 거지. 오히려 그 공증사무에서 주민등록 하나만 갖고 그 사람인 거 확인한 거랑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ICT 기법을 하면 본인이 말하는 거 이 인상 차이 같은 것도 다 포착해서 여러 가지 기술 막 구글이 요새 구현하고 막 그런 거가 투입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 다시 아까 그 공청회 가서 보면 기술적인 거는 공청회 그 처음에 봐봐봐. 그걸 지금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늘 질문이나 궁금한 거. 저기 토론이라고 적혀 있는 사람들은 화상 공증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겠지. 그럼 내가 지금 방어 논리를 해야 되는데 없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어. 수고했어.